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강원도의 20, 30대 청년 인구가 빠르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대부분은 수도권으로 향하고 있는데요. 왜 줄어드는지 대한상공회의소가 분석해봤더니 역시나 양질의 일자리가 문제였습니다. 홍한표 기자입니다. 강원도의 20대, 30대 청년이 지역을 떠나 수도권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2006년 강원도 인구 150만 명 가운데 청년 인구는 약 30%였지만 2021년 강원도 인구가 늘 동안 청년 인구는 10만 명 넘게 줄어 비율이 22%로 하락했습니다. 같은 기간 각 지역별 첨단 기업 비중도 살펴봤습니다. 강원도는 8.4%에서 12.2%로 4%포인트도 채 오르지 않은 반면 전국적으로는 10.7%에서 19.9%로 9.2%포인트 올랐습니다. 강원의 첨단 기업 비중은 2006년에도 최하위권이었지만 2021년에는 아예 최하위입니다. 첨단 기업이 수도권으로 쏠리며 지역 내 비중이 수도권의 경우 23.8%, 특히 서울은 25%를 넘어섰습니다. 그렇다면 첨단 기업 비중과 청년층 인구의 상관관계는 어떨까? 대한상공회의소가 개량 분석을 해봤더니 지역 내 첨단 기업 비중이 1%포인트 증가하면 전입 인구 중 청년층 비중이 0.43%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청년층이 차지하는 비중이 올라가는 데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는 그 개량 분석 결과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보고서에서는 첨단 산업 일자리가 청년 전입 인구를 늘릴 수 있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렇다면 일자리 외에 요소는 없을까? 대한상공회의소가 지난 5월 청년층에게 비수도권에 거주한다면 무엇이 중요한지 묻자 정주 여건이 41.2%, 연봉과 일자리가 29.8%였습니다. 2030 청년들의 문화적 욕구와 교통 접근성 등을 만족시킬 수 있어야 청년들의 비수도권 거주도 가능해진다는 얘기입니다. 실제 이번에 대한상공회의소가 개량 분석을 해보니 정주 여건이 좋으면 청년층이 0.15%포인트 추가로 늘어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 내에서 편의시설이라든가 본인이 가고 싶어하는 인프라가 있는 곳에 얼마나 더 빨리, 얼마나 더 편하게 접근하는지에 대해서 더 비중을 두고 있었고요. 즉, 첨단 기업의 입주를 늘려 청년층이 다니고 싶은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고 동시에 청년층이 살고 싶도록 정주 환경을 개선하는 제도 정비가 필요합니다. MBC 뉴스 홍한표입니다. 염동열 전 미래통합당 의원이 8.15 광복절 특별 사면 복권 대상자에 포함됐습니다. 염동열 전 의원은 강원랜드 부정채용에 관여한 혐의로 2022년 징역 1년을 받았고 그해 12월 가석방된 뒤 형기를 모두 마쳤지만 아직 복권은 이뤄지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최동열 전 강원랜드 전략기획본부장 역시 복권 대상에 올랐습니다. 파리올림픽에 이어 오는 28일 개막하는 파리 패럴림픽 대회에 강원 선수단 4명이 출전합니다. 도쿄 패럴림픽 대회에서 금메달을 딴 보치아 종목 정호원 선수를 비롯해 사격 종목 박진호, 심영집, 이유정 선수 등 4명이 파리에서 활약합니다. 지도자 중에서는 보치아 김승겸 코치가 강원도에서 유일하게 패럴림픽 대표팀에 승선했습니다. 강릉 급발진 의심 사고에 대한 법정 다툼이 1년 7개월째 이어지면서 막판 공방이 치열합니다. 사고 차량 운전자가 브레이크를 밟았는지 여부를 정확히 알기 위해서는 브레이크 등 회로도를 살펴봐야 하는데 제조사는 영업 비밀이라며 대립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하라 기자입니다. 지난 2022년 12월 12살 이도현 군이 숨지고 운전자 할머니가 크게 다친 강릉 급발진 의심 사고. 유가족이 차량 제조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6번째 변론 기일이 진행됐습니다. 이번 재판의 핵심 공방은 브레이크 등 회로도에 집중됐습니다. 유족 측은 지난 6월 재판에서 사고 차량 기종의 브레이크 등 회로도와 차량 전체 회로도를 요구했는데 제조사 측은 모든 차종의 공통된 회로도 일부를 제출한 겁니다. 유족 측은 사고 차량 기종의 전용 회로도를 내라는 입장이지만 제조사 측은 해당 차량의 전용 회로도 존재 여부도 모르고 있다 해도 영업비밀이라 전체 문서를 내는 건 곤란하다고 맞섰습니다.
재판부는 결국 제조사는 사건 차량 특정 회로도가 있는데 못 낸다는 것인지 존재하지 않는 것인지 명확한 취지를 서면으로 제출하라고 문서 제출 명령을 내렸습니다. 유족 측은 브레이크 등 회로도를 제출한 차량 제조사가 추가 회로도 제출 요구에는 영업비밀이라고 거부하는 건 모르쇠나 다름없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이거는 피고가 제출한 문서거든요. 피고가 일단 어떤 문서의 일부를 제출을 해놓고 이게 영업비밀이다 이렇게 주장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유족 측은 재판과는 별개로 제조물 책임법 개정안, 이른바 도연이법의 국회 통과 운동도 펼치고 있습니다. 현행 제조물 책임법으로는 결함의 원인을 소비자가 입증해야 하는데 제조사가 사고 발생 차량의 결함을 입증해야 더 많은 사고를 막을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피고 측에서 제출하지 않은 즉 그 브레이크 회로도와 관련된 어떤 그런 부분들이 너무나 답답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런 것들이 은폐되어지는 건지 왜곡되어지는 건지 사실 그런 제출되어지지 않는 그 사실 하나하나가 굉장히 소비자로서는 답답할 뿐인데 지난 국회에서 제조물 책임법 5건은 임기 종료로 폐기됐습니다. 이번 22대 국회에서는 현재 6건이 발의됐는데 개정안은 영업비밀이라도 결함 증명과 손해액 산정을 위해 제조사의 자료 제출 거부가 어려워질 거라는 게 핵심 내용입니다. MBC 뉴스 이하라입니다. 개인 소유 전동 킥보드가 증가하면서 배터리 화재 사고도 늘고 있습니다. 특히 여름철 집에서 충전을 하다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안전관리가 중요합니다. 유주성 기자입니다. 가게 내부에서 직원이 전동 킥보드를 충전하기 시작하자 5초 만에 불이 붙습니다. 놀란 사람들은 자리를 피하고 가게 밖으론 연기가 뿜어져 나옵니다. 아파트 내부 거실 바닥이 시꺼멓게 탔습니다. 벽지와 프린터도 그을린 흔적이 역력합니다. 화재의 원인이 됐던 전동 킥보드는 완전히 부서졌습니다. 지난 3일 새벽 2시 30분쯤 원주시 지정면의 한 아파트에서 충전 중이던 전동 킥보드에서 불이 났습니다. 다행히 화재 초기 스프링클러가 작동해 큰 피해는 없었지만 새벽 시간 자칫 큰 화재로 이어질 뻔했습니다. 전동 킥보드를 이제 충전하는 과정에서 이게 화재가 발생을 했고 소방차도 한 10여 대 이상 출동한 걸로 알고 있고 피하신 분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전동 킥보드 화재는 최근 5년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2019년 46건에 불과했던 화재는 2023년 2.5배 늘어난 114건에 달했고 사망자와 부상자도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5년 동안 화재의 50%는 주거시설에서 발생했는데 주로 충전을 하다 과부하, 과전류, 절연열화 등 전기적 요인이 원인이 됐습니다. 또 기온과 습도가 높은 여름철엔 겨울철보다 화재가 2배 이상 늘어나는 등 화재가 집중됐습니다. 전동 킥보드에 사용되는 전기 배터리의 소재인 리튬이 온도와 습도에 취약한 탓입니다. 이번에 원주에서 발생한 화재도 여름철 집안에서 충전 중에 발생했는데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선 전동 킥보드를 습기가 없는 곳에서 보관하고 충전 후 코드를 분리하는 등의 안전수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KC 인증받은 제품을 사용하시고요. 사용 중에는 고온 충격에 주의하시고 습기가 없는 곳에서 보관하시고 그리고 완충에는 꼭 코드를 분리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히 전동 킥보드를 현관등 출입구에서 충전하는 경우가 많은데 화재가 급격히 확산하는 점을 고려하면 출입구에서 충전을 삼가야 합니다. MBC 뉴스 유주성입니다. 도내 일부 지역에 폭염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오늘 정선 지역의 낮 최고 기온이 37도까지 치솟았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정선 37도를 비롯해 강릉 32.4도, 삼척 32.2, 동해 30.5, 속초 30.4도까지 올랐습니다. 현재 정선과 북부 산지에 폭염경보, 강릉과 삼척 평지, 중남부 산지에 폭염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내륙 지역에는 내일까지 가끔 소나기가 내리겠고 무더위는 당분간 이어지겠습니다. 강릉과 양양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해 1명이 숨지고 7명이 다쳤습니다. 오늘 오전 8시 반쯤 강릉시 주문진읍 삼교리에서 분뇨 수거 차량이 전신주를 들이받아 30대 운전자가 다치고 함께 타고 있던 50대 최모 씨는 심정지 상태에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오전 10시 40분쯤에는 서울 양양고속도로 양양방향 서면 7터널에서 차량 추돌 사고가 발생해 6명이 다쳤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낮 2시 8분쯤 삼척시 원더급 이천리 야산에서 산불이 발생해 26분 만에 진화됐습니다. 산림청은 현장에 진화 차량 18대, 진화 인력 84명을 긴급 투입해 산불 발생 26분 만인 2시 34분에 진화를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산림당국은 산림보호법에 따라 산불 감식반이 산불 조사를 실시해 산불 발생 원인과 정확한 피해 면적, 재산 피해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또 산불 원인 행위자는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며 영농 부산물 불법 소각 행위 등을 금지하고 불씨 관리를 철저히 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독립유공단체에 이어 강원 사학회를 포함한 역사학계도 독립기념관장 임명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역사학회를 비롯한 48개 국내 역사 관련 학회와 단체는 김형석 신임 독립기념관장이 독립정신에 반하는 편향적 사고를 지녔다며 임명 철회를 요구하는 한편 윤석열 정부의 반역사적 행태를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김형석 신임 독립기념관장은 뉴라이트 출신이라는 의혹을 받는 데다 친일파로 매도된 인사들 명예회복에 앞장서겠다고 밝혀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강원FC 양민혁 선수가 K리그 사상 최초로 4개월 연속 이달의 영플레이어상 수상에 이어 지난 25라운드 전북 현대전에서 기록한 골이 7월의 골로 선정돼 겹경사를 맞았습니다. 한국 프로축구연맹은 7월의 영플레이어상 수상자로 양민혁 선수를 선정한 데 이어 전북 현대전 전반 32분에 기록한 양민혁 선수의 득점을 7월의 골로 선정하고 상금 100만 원을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지부진한 송전선로 건설공사에 외국인 근로자가 투입될 전망입니다. 산업부와 법무부는 최근 특정 89개 직종에만 취업할 수 있는 숙련 기술자를 위한 E7 비자에 송전 전기원 직종을 신설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산업부는 올해 30명으로 시작해 내년부터 2년간 연간 300명 범위에서 외국 인력 송전선로 건설 사업을 시범 운영할 예정입니다. 동해안 신가평 송전망 건설 사업은 당초 2019년 완공 예정이었지만 주민 반대와 인력 수급난 등으로 2026년으로 미뤄졌습니다. 속초시가 보건소장에 전국 최초로 한의사를 임명했습니다. 속초시는 지난달 보건소장 공모 접수를 마감하고 서류 면접과 면접 등을 거쳐 박중현 한의사를 최종 합격자로 정하고 다음 달 2일 정식 임명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강원도에서 보건소장이 공석이거나 직무대리 등으로 운영되는 지역은 속초를 포함해 고성, 동해, 춘천, 양구입니다. 강릉시가 2026 ITS 세계총회 성공 개최를 위한 분위기 조성에 나섭니다. 강릉시는 다음 달 29일부터 이틀간 도로, 철도, 해운, 항공, 유통 등 교통에 관한 학술 기술 전반을 아우르는 대규모 학회, 대한교통학회 추계 학술대회를 엽니다. 또 10월에는 한국 ITS 학회가 주최하는 2024 한국 ITS 학회 추계 학술대회에 참가해 총회 준비 현황과 ITS 기반 시설 고도화 방안 등을 공유할 방침입니다. 호주산 쇠고기 곰탕을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한 업체가 적발됐습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휴가철 원산지 특별단속에서 약 1톤 물량의 호주산 쇠고기로 만든 곰탕을 팔면서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표시한 강원도의 한 음식점 업주를 형사 입건했습니다. 한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휴가철 원산지 단속을 실시해 모두 254곳을 적발했습니다. 속초시가 내년 상반기 준공을 목표로 공공산후조리원 신축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속초시 영랑동 184번지에 지상 3층 규모로 들어서는 공공산후조리원은 산모실 10곳과 신생아실, 간호사실 등을 갖출 예정입니다. 현재 속초 지역에는 산후조리원이 없어 산모들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해 산후조리를 받고 있습니다. 태백시로 이전해오는 기업들에 대한 지원이 확대됩니다. 태백시와 강원도는 투자 기업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부지 매입비의 경우 최대 10억 원까지, 설비 투자비는 최대 20억 원까지,
부지 임대와 본사 이전비는 최대 5억 원까지 폐광지역 투자 보조금을 지원합니다. 또 투자기업이 상시 고용자를 10명을 초과해 새로 채용하면 최대 15억 1천만 원까지 고용 보조금을 지원하고 이주 근로자에게는 지역사랑 상품권으로 신규 지원합니다. 강원도는 지난달 말 기준 농식품 수출 누적액이 3억 2,100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 2억 5,300만 달러보다 27%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글로벌 경기 침체 속에도 K푸드 한류 열풍의 가공식품 수출이 증가해 3억 1,500만 달러, 신선식품은 600만 달러로 나타났습니다. 품목별로 커피류 140%, 소스류 116%, 과일향소주 56%, 면류 44% 등 가공식품 대부분 상승했고 토마토 마이너스 84.7%, 양상추 마이너스 46%, 파프리카 마이너스 27% 등 신선식품은 대부분 하락했습니다. 수출 시장별로는 미국과 캐나다, 베트남 등 대부분 국가에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올가을 살림을 주제로 즐길 만한 지역 축제에 정선 민둥산 은빛 억새 축제와 인제 가을꽃 축제가 포함됐습니다. 산림청이 공개한 2024 하반기 산림 테마 지역 축제에는 모두 57건의 지역 축제가 볼거리, 놀거리, 먹거리의 3개 소주제로 소개됐습니다. 강원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